실거주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제 다주택 투자자들 다주택? 우리 굶주려 있습니다. 아, 좀 쉬었거든요, 겨울에? 아니, 자꾸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집을 살라 그래? 다주택의 문제는 이제 시장이 많이 복잡해졌어. 뭐가 복잡해졌냐면 후레기님이 집을 하나 사고 내가 이제 그 옆집을 샀어. 그럼 가격이 똑같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레기님도 1억이 오르고 나도 1억이 올랐어. 네. 문제는 이게 아니야.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후레기님이 이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고 내가 이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주택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똑같이 올라도 세법상 세금은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82%를 낼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세율이. 그러면 이제는 오르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오르면서 절세가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지. 합법적으로. 그죠? 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617, 720 나왔을 때 취득세를 확 올려버리니까 결국에는 1억 이하를 찾아서 전국을 하이에나처럼 떠돌아다녔죠. 네. 전국에 1억 이하가 다 올랐다는 말이지. 물론 지금도 1억 이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억 이하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1억 이하를 내가 샀는데 이거를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올랐는데 안 팔면 그 장부 북밸류죠. 장부가치. 그렇죠. 팔아야지 이마에 포켓이 되는데 이거 팔라 그러면 이제 2년을 기다려야 돼. 일단 2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이 되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옛날에는 이 1억 이하를 샀는데 취득세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3천 정도면 되니까 사서 근데 샀는데 이 1억이 올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내 거를 2년 뒤에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투자자 아니면 실수요자. 투자자는 안 사요. 왜? 이 사람이 3천 캡 3천으로 샀는데 1억이 올랐으면 내 돈 1억 3천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안 사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안 사잖아요. 그럼 실수요자가 사줘야 돼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1억 이하를 잘 안 사요. 왠지 알아요? 왜요? 그게 왜 1억 이하였겠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뭐였겠어요? 실수요가 선호하면 가격이 비쌌겠죠. 누구나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이야, 1억 이하가. 그러면 1억 이하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니까 1억 이하였잖아. 실수요가 선호하지 않으니까 1억 이하였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사기 좋다고 막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떡할 거야? 투자자한테 넘기거나 실수요한테 넘겨야 되는데 투자자도 안 사고 실수요도 안 사니까 오르긴 했는데 이제 북밸류, 장부가치 살짝 싸게 좀 내놔도 전화 한 번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왜? 그 투자자들이 이제는 비주택으로 와 있거든요. 규제를 피해서 썰물처럼 이렇게 풍선 효과라 그랬는데 풍선 효과가 더 날만한 데가 언제 없어. 다 빠져나가갖고. 그죠? 지금 비주택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고민이 많을 거야. 그러면 그래도 투자는 계속 돼야 하니까 내가 돈이 없고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지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방의 3억 이하, 기타 지방 공시가격 3억 이하, 정확히 말하면 기준시가죠. 기준시가 3억 이하는 2년이 지나면 다주택자라도 일반 세율이에요. 그래서 기타 지방 3억 이하가 타겟인데 기타 지방 3억 이하를 살라 그러니 취득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지. 1억 이하 아닌 걸로 또 해야 되니까. 네. 1억 이하도 별로 없어 이제 좋은 거는. 그러면은 그 취득세의 벽을 어떻게 넘을 거냐?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비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용기로 극복하는 거죠. 네, 취득세. 네, 저는 작년부터 해서 취득세 다 12.4% 내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하는데 나라에 이바지하고 취득세까지 갭으로 포함을 시켜버리잖아요. 워낙 크니까. 갭이 거의 없는 거를 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취득세가 갭이라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을 사야 돼.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데가 어딜까? 이제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그 고민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 투자 뭐 가르치고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데이터 보면서 데이터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갭 작은 거 사세요. 올라요. 전세가 왜 올랐겠어요? 살기 좋으니까 올랐을 거 아니에요. 전세하고 매매 갭이 왜 없겠어요? 전세 살만하니까. 전세가 올라서 갭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갭이 붙으면 무조건 오르나? 안 그래. 안 그럴 수도 있어. 왜 전세는 오르고, 전세하고 매매 갭이 적다는 거는 이게 전세는 실거주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살만하다. 말은 맞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살만하니까 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가 지나가는 자리라 생각하는 거죠. 잠깐 머무르는. 그렇지. 돈 벌면 딴 데로 이사 가려고. 여기서 살다가 돈 벌면 딴 데로 가야 되니까 막 청약을 넣든 딴 데로 가야 되니까 집은 사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나라는 집이 한 채 초과하면은 나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온갖 혜택이 없거든. 징벌적으로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 사고 청약을 넣고 청약이 되면 떠나던가 아니면 그게 잠깐 살다가 아기 태어나고 좀 크면 바로 이제 돈 벌어서 이사 가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있고 매매 수요는 없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그런 곳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걔만 붙었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그걸 어떻게 발라낼 수 있어요, 저희가? 응? 애 키우면 하고 싶? 물어봐야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숫자적으로 하려 그러면 그 고민을 제가 지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원의 밀도를 표현하는 지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망고, 리얼 망고.
리얼 망고 안에 학원 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학원의 밀도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학원이 밀도가 높은 데는 빡 나와요. 거기는 애들 키울만 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동네 옆에 이제 신축이 막 들어가고 아니 지금 갭이 붙은 데는 다 구축이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신축이 들어오면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구축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이사를 하기 때문에 전세고 매매고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신축은 규제 때문에 가격이 입주를 하더라도 가격이 안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많이 붙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또 실거주 의무도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입주해야 되고 팔지도 못해 세금 때문에. 그래서 신축은 피가 많이 붙었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는 입주할 때 매물이 잠겨버리는 거야. 하나도 안 올랐으면 다 팔지. 에이 이거 돈 안 되네 그러고 에이 팔아버리죠. 그죠? 근데 많이 올랐으면 못 팔고 다 입주를 해야 돼. 그래서 입주를 하면은 원래 살던 사람 집을 빼와야 되잖아. 빼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주변에 구축들은 매물이 늘어나요.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매매 매물도 늘어나고. 근데 옛날 같으면은 투자자들이 신축을 사놨다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도 이제 등기시자마자 팔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전부 다 전세 났거든. 근데 전세를 못 놓고 이제 전부 입주해야 되니까 전세 물량도 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입주할 때 네이버 매물 딱 눌러봐갖고 전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많이 오른 거고요. 매매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매매가 팔아도 세금이 별로 부담 안 되니까 팔고 나가는 거지. 에이 여기 안 오르나 보다. 근데 엄청 많이 오르면 자기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두 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분양받았던 분들이 이제 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축이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 여기하고 구축 살만한 데하고 이게 차이가 크면 이사를 못 가요. 여기는 2억인데 여기는 7억이야. 뭐 어떻게 이사가 못 가지. 입주할 때는 잠시 흔들리는데 내가 아무리 연거리에서 땡기고 뭐 이렇게 해도 1, 2억 모으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막 5억씩 차이 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시력이 없지. 그리고 집값은 적폐들의 소행이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기 눌러앉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전세가 오르거나 매매가 오르겠지. 근데 그렇게 눌러앉을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모님들은. 다 집은 이제 엄마들이 사니까 엄마들은 그래 여기서 애들 초등학교 키우고 졸업시키고 중학교 때 이사 가든가 아니면 잘못하면 뭐 고등학교 때까지 졸업시키고 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학군이 좋아야 돼. 학군이 좋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말이지 사실. 좋은 학원이 많아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군 좋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게 있죠.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냐. 그 물어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학원에서 하죠. 에이, 노.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점수는 어디서 올리지? 학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로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점수가 높아야 돼요. 점수를 올려요. 그래서 학원이 많아야 돼. 대전의 앵커 포인트는 양령학원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대전은 너무나 거기에 학원이 너무 집중돼 있고 대전은 둔산동을 너무 이기적으로 많이 갖다 때려박아 놨기 때문에 거기랑 그 주변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전 말고 이제 다른 지역들 중에 이름이 주자가 붙은 데 있어요. 주자. 그때 주자 붙은 데는 들이 넓은 곳이에요. 옛날에 구주 오소경 신라시대 때 구주 오소경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붙은 주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농업 위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업 위주로 된 데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큰 도시가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크잖아요. 옛날에 큰 도시는 전부 다 논농사였단 말이지. 그래서 주자가 붙은 데는 들이 넓어.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상주라는 곳 알아요? 상주. 상주는 들이 엄청 넓거든요. 들이 엄청 넓은데 산으로 다 쌓여있어. 분지 지역이야. 그런 데는 방어하기도 좋잖아. 경상도가 경주하고 상주를 합친 게 경상도예요. 근데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지, 상주가. 왜? 상주가 쪼그라드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경상도는 중공업으로 빨리 전환을 하면서 중공업 위주의 도시가 많잖아. 그러니까 농업 위주의 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찌그러진 거지. 상주라는 곳이 옛날에는 되게 큰 곳이었는데 지금은 작아졌죠. 인구도 적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주자 붙은 동네는 들이 넓기 때문에 택지지구가 많아요. 택지지구가 많아서 이제 택지지구를 지을 때 그냥 택지지구를 지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해서 짓거든요. 아파트는 몇 프로, 주택은 몇 프로, 그 다음에 학교는 몇 개, 계획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네. 비율별로. 그 근린상권에 그런 데 학원이 생겨. 학원은 또 대표적인 영세업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원이 공방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조금 큰 건물에는 이제 시트지를 다 발라놓은 학원들, 큰 학원들은 시트지가 다 발라져 있잖아, 밖에. 양령학원. 햇빛이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 다 그래 어디 가나. 그래서 이제 그런 학원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 택지지구 많은 데는 학원들이 분포가 되게 넓게 퍼져 있어요. 딱딱딱딱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학원 많고. 그 다음에 주위에 신축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데는 이제 여기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나면 여기가 오르죠. 근데 안 그런 곳은 이제 계속 안 오를 수 있어요. 투자자들 그걸 좀 포인트로 확인해야 되겠네요. 갭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쓸 때가 됐죠. 특히나 이제 대장 아파트하고 지금 그 자기 본인이 살려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그 혹시 여기 지나가는 자리가 아닌지, 애들 키울 만한지. 그럼 망고쌤 지금도 계속 주거 아파트 투자하세요? 하죠. 아파트 위주로 하죠. 비주거용은 안 하시고? 비주거용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상가나 토지나 지산이나 이런 쪽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본질은 이제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오르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택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수요가 다 있단 말이지. 누구나 집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비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실거주 할 수 없는 곳은 다른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최근 한 10년 동안 전국에 뭐 테크노밸리라는 거를 생긴다는 걸 한 20개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최근 10년 동안에 창업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거든. 그럼 그 테크노밸리를 도대체 누가 채우는 거야? 비주택에 탈을 썼지만 실거주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고는 수요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걸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걸 하시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 실거주를 했다. 이 순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제일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제일 쉬운 거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사업도 안 해봤잖아. 그치? 네. 사업도 안 해봤고 장사도 안 해봤는데 그 수요를 안다고? 저는 장사도 해봤고 커피숍도 해봤고 다 망해봤기 때문에 네, 아파트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이제 다주택자면 이제 입주권 또는 기타 지방 이런 데를 주로 많이 하죠. 지방 분양권. 저는 분양권 안 합니다. 분양권은 안 하고 모니터링용으로만 쓰지 분양권 안 합니다. 세금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분양권은 유혹이 많아. 그래서 안 해요. 세금적인 절세를 위해서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 저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분양권은 모니터링용으로는 쓰는데 약간 관행? 좋게 말하면? 그런 거 안 하죠. 빨래엔 다운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양권을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굳이 본인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쉬운 걸 해라. 주택은 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쉽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적어요. 그냥 진짜 수요와 공급에 정직해요, 대부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잖아. 서울, 경기, 인천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